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 마무리를 위해서 이 시간 어김없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이고요. 자, 슈퍼우먼 신드롬 오늘 검색어 상위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단어더라고요.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일하고 육아하고 또 놀고 이 모든 것을 좀 완벽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지쳐버리는 증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완벽이라는 단어가 주는 피로감을 대변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 시장도 그래요. 정책이라던가 투자 심리, 대외 변수, 이슈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기 완벽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이드만큼은요. 상담이라던가 앞으로의 매매 전략 그리고 매물 정보까지 정말 완벽히 갖춰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여러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함께 끝까지 해주시려고 믿고 저희도 힘찬 출발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만나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다, 좀 묻고 싶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도 열어뒀습니다. 02797-0300번 이용료 없으니까요. 무료 문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함께 나눠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저희 머니투데 방송과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요즘 들어서 투자자분들이 찾아오시면서 방송 봤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나요? 예, 요즘 많이들 오시고요. 네. 또 기존에서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올 초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궁금증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주택 선진화 방안이 또 발표되면서부터 조금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네. 그래도 궁금증은 항상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 또 친절한 또 답변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과 함께 더욱더 친절한 답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을 용기 내셔서 전화 주셨는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을까요? 네, 저는 서초구 네. 반포동 네. 702번지에 네. 반포 해밀리 아파트 39평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해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보유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서초구 반포동 702번지에 반포 해밀리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한 2년 정도 보유 중이신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어떤 답변일지 저도 기다려지는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반포동에 있는 회밀리 아파트 지금 언제 얼마나 되셨어요? 구입하신 지는 언제 됐고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지금 2년 됐는데 한 6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6억이요. 예. 혹시 그때 구입하실 때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또 구입하셨을까요? 그냥 주거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아이를 결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굳이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아서, 네. 그걸 팔고 조금 한 작은 집을 하나 이사를 갈까 싶어서요. 네. 지금 그러면 현재는 지금 거주하시지 않고 지금 임대를 주셨나요? 어떻게 거주를 하시나요? 네네. 임대를 네네. 예. 네네. 그럼 전세로 주셨나 보죠? 네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지도를 좀 잠깐 보고 있는데 지금 회밀리 아파트가 좀 노년역하고 좀 반포역 사이에 있는 지금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홀로 아파트 성격이죠. 네네. 지금 단지가 크지 않고 그래서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라 그러니까 좀 다행인데 만약에 투자 목적에 따르면 일단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아파트 자체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용 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금 시세가 한 1,800만 원 정도, 지금 아까 6억에 사셨다는데 지금 한 7억 정도는 갈 것 같은데요. 조금은 올랐을 것 같은데. 1,800만 원 정도로 여긴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지금 그 건너편 경부고속도로 지금 맞은편으로 있는 자이가 큰 대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건너편 쪽에 있는 자이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가가 뭐 한 3,700 정도, 80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 길 건너편에 물론 입지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지금 시세가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 반포동 지역에 있는 일반 빌라 수준의 어떤 그 시세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대단지에 있는 이 자이 아파트와 이 패밀리 아파트, 나홀로 성격의 이 패밀리 아파트를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시세가 낮은 건 분명하다. 제 판단은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이 부동산 시장 지금 분위기가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회복하는 분위기 지금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지금 주택 시장의 좀 활성화에 지금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이 저평가된 이런 아파트, 패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상승, 일정 부분 상승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저 판단을 좀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세 만기 시점이 언제쯤이세요? 지금 만기 시점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1년만 전세를 줬습니다. 앞으로 1년 남으셨어요? 네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는 게 그때쯤 가서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아파트가 가격이 뭐 급격한 상승을 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상승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년 그 전세 만기 시점에 대해서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님 전화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또 답답하실 때 한 번씩 연락 주시겠어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도 저희가 서둘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을까요? 네, 저는 저 판교역 인근에 있는 그 프리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네. 프리즈 아파트를 이제 월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월세 임대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금 제가 팔아야 할 그 시점이 네. 어느 시기가 적당한지. 월세 그럼 혹시 월세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월세 소득은 한 달에 한 2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40만 원이요. 네, 240만 원인데 월세 사신 분은 제가 한 달 전에 노티스만 하면은 네. 이제 껴줄 수 있는 유동적인 상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판교역 인근에 있는 프루지오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월세 주고 계신데 월세 금액이 소득이 한 240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래서 또 네. 두 번째는 네. 이걸 이제 팔아가지고 목동 신시가지 1단지 네. 그쪽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재건축 시점에서 네. 재건축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매입 시점도 한번 같이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쪽으로 앞에 걸 매도해서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실 생각이 있으신데 어떨지 네네. 궁금하셔서 두드려 주셨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의견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네, 자, 잘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 동판교에 있는 그 푸르지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판교역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예. 그 판교역 바로 옆에 있는 푸르지오를 매도를 하고 지금 매도 네네. 시점이 어떤가 하고 아니면 그거를 매도하고 지금 목동 신시가지에 있는 1단지 아파트로 가는 건 어떠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도하고 가시는 거.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예. 지금 판교 푸르지오 좀 아파트인데 판교 신도시 자체가 지난주에도 제가 뭐 서판교 쪽에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입지적으로 이 판교 신도시 자체가 원래 그 강남권 아래 위치하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또 약 한 20만 평의 테크노밸리도 또 조성이 돼 있고 산업 뭐 업무 시설 같은 것들이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좌족 기능이 좀 갖춰진 좀 택지지구로서 좀 경기 남부권의 좀 사실 판교 지역이 핵심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판교 지역 내에서도 지금 뭐 초역세권이잖아요. 판교역 옆으로 해서. 그래서 좀 수요층이 좀 많고 또 혁신학교인지 보평학군 뭐 이 지역에서는 유명하지만 보평학군 또 프리미엄까지 좀 더해져서 지역 내에서 시대를 좀 주도하고 있는 지금 리딩 아파트다. 지금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예, 네. 근데 지금 판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판교는 아직도 네. 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70% 정도밖에 이주가 안 돼 있고 앞으로 뭐 내년 말까지 한 30%가 더 채워져서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상주 인구만 해도 한 5만 명 정도 이상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뭐 죽지 군접 현상에 의해서 거주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층들은 아직도 좀 더 남아 있어요, 지금보다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인근의 건너편 쪽으로 지금 알파돔 시티 있지 않습니까? 뭐 약 예, 한 판교역 맞은편 편인데 약 한 4만 2천 평 정도 되고 사업비만 해도 한 5조 원 정도 이 투입되는 대단한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좀 강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뛰어난 이쪽 지역의 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좀 가격도 많이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급격한 상승은 여기도 좀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재들이 지금 시세 지금 선 반영이 돼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호재들이 닥쳐올 호재들을 또 받아서 급격하게 또 상승하거나 이런 여건 좀 기대하기 어렵다. 제 판단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선. 그러니까 평당 가격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선이 이 지역에 가장 입지적으로 뛰어난 이 지역에 매수 저항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3천만 원 선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점이 한 내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 시점을 매도 타이밍식으로 받아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목동 1단지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건축이 약간 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거주 이전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쪽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예. 이쪽을 샀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살할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자, 목동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동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유일하게 재건축 허용 연한에 지금 들어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입니다, 사실. 근데 1단지가 지금 제일 먼저 입주해서 지금 연한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 좀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 상승한 것도 있어요, 1단지가. 근데 이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고 이쪽 지역의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어떤 매매가를 좀 밀어 올리는 이런 현상을 보인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을 일단 목적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일단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절차와 이 단계로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 지역의 재건축 분위기 어떤 바람이 잡히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까운 시간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밀도 현재는 없다는 얘기네요. 예,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건 좀 마땅치 않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거주 차원에서 지금 목동 1단지를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판교에 있는 푸르지오를 팔고 목동의 1단지로 지금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1년만 좀 밀어보시라 이런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목동 1단지 같은 보다 판교 푸르지오가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더 높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시점이 내년이 좋지 않을까 저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대가 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하나하나 의견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적 여유 좀 더 두고 생각해 보시다라는 답변입니다. 어떨까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음 분 만나보러 떠나봐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이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아니, 집을 좀 네. 매도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네네. 좀 이렇게 집을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네. 요즘 집값이 너무 안 나와서 어떤가 해서 좀 네. 전화드렸는데요. 집이 어디신데요? 저 인천시 네. 계양구 효성 2동 네. 404 29 3일빌라요. 404에 29, 31 빌라요. 네, 산미. 32기요? 산미. 아,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404-29호 빌라를 가지고 계신데 예. 어떤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될지 현재 좀 가격이 떨어지셔서 예, 예. 좀 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전략 한번 나눠볼게요.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목소리가 좀 힘이 있으신데요. 좋습니다. 예. 다, 지금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매도해야 되는데요. 그 좀 보유하실 의미가 좀 별로 없는 데입니다. 결론부터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주택은 또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 이건 없으세요. 그럼 이거를 매도를 하시면 이걸 매도하시고 다른 데로 그 비용을 갖고 이주를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집이 안 나가요. 예,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게 된다 그래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표현을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좀 진퇴양난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셔도 거래가 좀 안 되고 또 예. 손실 매도를 한다고 해도 이 매도한 금을 갖고 사실은 다른 지역의 어떤 그 이주처를 찾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좀 지도상으로 제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 빌라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맞아요. 예, 맞죠? 그래서 이쪽 보면 이쪽으로는 뭐 부평 IC고 왼쪽으로 갔을 때는 서인천 IC 변에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지금 공업시설과 지금 단독, 다세대 이런 것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좀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 지역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인천시에서도 사실은 이 지역 효성동 이쪽 그 경인 고속도로 주변을 좀 그 재정비가 좀 시급한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민들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주 조건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공업 지역과 이 주거 지역이 함께하다 보니까 지하철역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주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빌라의 가치가 좀 높아지려 그러면 높아지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전면 개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행히 지금 갖고 계신 이 빌라의 지역이 그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사실 개발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용적률을 일반 주거지보다는 좀 높게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들의 이 동의를 얻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비 사업도 사실 지금 단시간 내에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매도 의견을 좀 드린 건데 사실 그 매도를 하고 또 좀 다른 데로 이주할 만한 어떤 좀 조금 다른 주택이 있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보수를 해서 이 지역이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좀 월세 수요로 수익형으로 좀 바꿔보시는 방법이 사실은 더 좋을 듯 싶어요. 지금 매도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팔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보수를 해서 조금 월세 수요는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형으로 좀 전환을 하면 오히려 매도를 할 수가 쉽습니다. 그 월세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개보수를 해서 월세 수익형으로 좀 변화를 주시면 오히려 매도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걸 팁으로 제가 드리고 정리해드린 거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매도하기 위한 전 단계로요. 수익형으로 좀 월세 소득이 나올 수 있게 방향을 바꿔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좀 더 궁금한 점은요. 향후에 우리 전문가분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네, 답답하실 때 한 번씩 연락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화 상담 이어오는 동안 역시 무료 문자 상담도 많은 접수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인 것 같아요. 뒷번호 2478님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라고 하는데요. 지금이 매입해도 좋은 시기인지 앞으로의 전망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 강남 재건축 이야기 올해 들어서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연초에 네. 좀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강남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장별로 또 좀 속도도 좀 내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아파트를 매도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인지 이렇게 뭐 검열이 된 게 없어서 아파트별로 단지별로 어떤 사업 속도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건 개인적으로 한번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아니면 세미나 때는 한번 참석을 하셔서 좀 한번 개별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일단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지금 최근 어떤 분위기를 조금 뭐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그 평당 4천만 원 그 고분양 논란이 좀 일었던 그 신반포 한신 1차를 좀 재건축한 대리마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 분양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도 그 성공 사례를 보면서 재건축 사업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써 이 혜택을 받고자 지금 올해 안에 관리 처분 계획안을 좀 제출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뭐 개포동 3단지라든가 뭐 잠실 5단지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좀 가격이 좀 상승한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또 보도는 좀 원조 강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좀 압구정권 지금 24개 그 해당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서 미성 2차 아파트만 그 재건축 허용 연하에 지금 들지 않아서 23개 단지가 지금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지금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 사업에 지금 파란불을 켜면서 지금 시동을 또 걸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재건축 그 강남권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작년서부터 양도세, 중과세 폐지라든가, 또 올해 지난달에 좀 발표됐었죠. 재건축 시장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폐지하겠다. 또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좀 축소하겠다. 네. 이런 방안들이 연거푸 나오면서 사실 사업성이 좋은 강남권 지금 재건축 단지들은 좀 사업의 속도를 좀 더 가속도를 또 붙일 수 있지 않나, 이런 호재가 바탕으로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은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북권으로 또 수도권 지역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현상을 지금 되풀이되면서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어떤 움직임, 시장의 어떤 이 변화를 좀 지켜보면서 단순히 강남권이라고 이렇게 국한해서 보실 게 아니라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매도나 매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장 변화를 좀 민감하게 예의주시하면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지금 판단하는 시기가 된다고도 이렇게 확정져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오늘만 해도 이 재건축 관련한 규제 완화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부동산 시장 회복세 꾸준히 이어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나의 상담 그리고 또 다른 타인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정보들 습득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꽉 메꿔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있거든요. 확인할게요. 이은한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데요. 3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데스크 통해서 뉴스 확인하시고요. 돈 되는 매물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전셋값 상승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벌써 78주 연속 상승세인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 공약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임기 안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달성률은 96%로 7만 6천여 가구의 공급이 완료된 상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8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고 추가로 8만 가구를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살펴볼수록 전월세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월세, 특히 전세 가격은 78주째 연속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당장 내년부터 매년 2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은 민간 참여 방식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매년 2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은 민간 참여 방식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공공주도의 방식이 택지 고갈이나 재원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자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 시행자가 역세권에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 운영할 경우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두는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공공자금과 주민 이용시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공이 주도하는 나머지 6만 가구도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방식의 비율을 34%에서 50%까지 확대합니다. 재선을 앞둔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 계획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9개 자치구에서 매매거래 총액이 전세거래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은 28조 원으로 전세거래 총액 32조 원과 약 4조 원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9조 원이 넘는 차이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노원구와 성북구, 도분구 등 9개 자치구에서는 매매거래 총액이 전세거래 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개혁의 첫 번째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종 규제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적용되던 소형주택 공급 의무 비율이 완화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건설 비율만 남고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비율 규정은 폐지됩니다. 하도급금 협상에 불만을 품은 한 하천기업이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누락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복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세종시 1-4 생활권의 M아파트 건설에 철근 시공 하청을 했던 C기업이 하도급금 협상 결렬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12cm 간격의 수평 철근을 최대 18cm까지 넓게 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15개 동 중 4개 동의 20개소를 샘플 조사한 결과 16개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행복청은 설명했습니다. MTN투데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는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다음 달부터 신규 가입자의 손해보험료가 평균 11% 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의 개인과 법인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잠시 후 6시 MTN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체인지란 단어에서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2-2077-6392번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망설이지 말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셔왔어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아이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소장님들과 함께 키워드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통통한 정보로 채워주십니다. 오동통통 오동준 소장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이제 최근 이제 다양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국제업무단지 사업부지 인근에 원효로 사가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은 매물이니까 끝까지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효로 사가 매물 정보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포미닛의 현아보다 좀 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현아 소장님,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거는 다른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월요일 화요일만 되면 신의 선물이라는 드라마에 들어와요. 푹 빠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데요. 저도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좋은 매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런 매물 준비했습니다. 수익률 17%가 넘는 광교 상가 구분 등기가 되는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인데요. 3층 전체 그래서 구분으로 매매가 되는 매물 준비했고요. 또한 두 번째 매물은요.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상가주택인데요. 상가 또는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후다닥 하지만 알차게 여러분께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소장님의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간단하게 확인하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 근린상가입니다. 신분당선 경기대역 개통 시 도보 1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3월이었습니다. 이번 달이네요. 자,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15억 원,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억 원, 실제 투자 금액 5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근린상가예요. 이 신분당선 연장 개통효가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신분당선 개통 예정이 원래 2016년으로 되는데요. 내년 2015년 8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분당선 개통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0만 원이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 시에 연수익률 17.64%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입지 여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대역이 개통이 되면은 도보 1분 거리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본 건물 앞에는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경기대역뿐만 아니라 또한 인근에 경기대 그다음에 광교 도서관이 지금 건립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배후 주거 지역으로는요. 약 1,500세대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제 분양 상황을 보시면은요. 1층에 롯데리아가 입점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밀리 레스토랑이 지금 임대되어서 운영되어 있고요. 또한 치킨집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본 매물은요. 4층 건물 중에 지하 2층에 4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지금 임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 수익성에선 굉장히 확정적이고 안정성을 보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치킨 얘기하시니까 네. 이 출출함이 확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판교, 광교가 사실 실거주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광교 내에서 입지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요. 네,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면 판교, 그 다음이 광교라고 들 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교 신도시는요, 모두 3만 1,000세대가 지금 들어서 있고요. 또한 앞으로 2018년까지 광교 신도시가 모두 도시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는 그 시점이 2018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광교산 초입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등산객,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은요, 등산객의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게 상가잖아요. 상가니까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유입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광교산 초입 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서 이 상권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권이 빠져나가지 않는, 오히려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단어, 이 항아리 상권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이 광교 도시가 이 완성체가 되어가는 2018년도를 대비해서 미리 한번 선점해보자라는 점도 강조해 주셨어요. 광교 같은 경우는요, 이 판교도 그렇고요. 테크노밸리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개발 호재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테크노밸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족도시 하면은 그 안에서 일도 하고 주거 생활도 같이 겸해야 되는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에서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광교 테크노밸리가 판교, 광교, 동탄으로 연결되는 트라이앵글을 구성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광교에는 이미 테크노밸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그 기업체가 더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입 인구가 바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 광교 테크노밸리가 바로 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주거 형성을 통해서 많은 유입 인구가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자족 도시로서 업무 기능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경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주거 환경이 쾌적한 도시로 평가받는 게 바로 이 광교 신도시인데요. 녹지율이 41.7%입니다. 어느 타 지역보다도 녹지율이 높기 때문에 도시 형성에서 가장 큰 이슈를 불러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녹지율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변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입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교 테크노밸리 업무 단지로서도 유용하고요. 또 녹지 비율이 4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인구 유입에 한몫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겠네요. 건물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부 구성되고 있는지 특징 알려주세요. 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하층은요, 모두 주차장으로 완비가 되어 있고요.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상가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개로 구분을 해서 롯데리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한 패밀리 레스토랑과 지금 치킨점이 입점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으로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본 매물이죠.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키즈 카페가 들어서고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서 지금 상가가 지금 3층에 하나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7.64%를 보이고 있거든요. 월 수익 5억 원을 투자하면은 월 수입이 735만 원 이상의 효과를 얻어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얼마나 임대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노후까지 완비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퀴즈 카페, 스크린 골프장, 또 롯데리아까지 뭔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저희 부장님이 왠지 이 상가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상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 수익률이에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 지역이요. 지금 현재 시행하는 업체가 한 업체입니다. 이 주변에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 업체라서 입점을 확실시할 수 있는 게 임차인한테 같은 그 계통의 상가를 하나씩만, 그러니까 베이커리라면은 베이커리는 이 지역에 하나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롯데리아면 뭐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도 하나씩만 입점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골프 연습장은 이 지역에서 이 건물에 이 상가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매매 가격은 15억 원입니다. 인근 시세에 비해서 1억 원 이상 저렴하고요. 보증금은 3억에 월 1,000만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7억 원이 가능한데요. 연 이율 4.5%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 수익률은 17.64%, 매달 735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17.6%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15억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억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 5억 원 전망하고 있는데요. 수원 광교 신도시 근린상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오동준 소장의 매물 정보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내용일지 원효로 4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1호선 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2013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했네요. 매매 금액은요, 1억 4,700만 원이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8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5,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한 매물 정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지 그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용산 지역에 있다. 네. 이게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용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특히 또 용산 지역 안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충분히 노려보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이 원효로 4가와 바로 인접지에 있는 이제 국제 업무단지 사업 부지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 다시 언론 보도 등이 계속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지금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됐을 시에는 이 가장 근접한 그 주거지에 있는 원효로 4가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특히 이제 그 비단 이제 국제업무단지 사업 부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뭐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의 개발 또는 특급 관광호텔 등의 그 개발 등 주위에 풍부한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좀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입지 여건이요. 어느 정도 좋은지, 역세권이면 어느 정도인지 그 주변 환경도 좀 알고 싶어요. 예, 우선은 이제 그 중앙선 용산역과 한 도보 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이제 이 원효로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차량으로는 원효대교를 이용하셨을 시에 약 5분 정도 이내로 여의도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한 이제 그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등 핵심 간선도로를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매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한강변에 입지를 해 있다 보니까 한강시민공원 자체를 도보 한 5분 이내 거리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의 쾌적성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서 추천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용산국제업무단지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개발 기대감이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대감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올해부터 작년에 이제 그 사업이 좀 자초가 되면서 이 원효로 지역이라든지 서부 이촌동 지역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완전히 딱 끊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올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이 국제업무단지 사업 부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봐 드리자면은 올해 1월 달에는 중국계 부동산 그 투자 회사가 이 국제업무단지 용산 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되었었고요. 또한 2월 달에는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되었던 그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한 곳으로 이 용산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또 되면서 또 잠깐 이제 투자자들이 또 이곳으로 몰려드는 효과를 또 발휘를 했었고,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3월 달에 들어가지고는 지금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님들 간에 지금 이제 그 용산 부지에 대한 아니면 용산 개발에 대한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국제업무단지 사업 부지가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 개발 가능성 자체가 열렸기 때문에 이 지금 서부 이촌동이라든지 인접한 그 원효로 4가 지역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부지는 지금 봤을 때는 뭐 이게 언제쯤 어떻게 개발되겠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런 그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최소한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좀 세워져서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용산 개발이 다시 정상화가 됐을 시에는 용산 부지와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으면서 한강 조망의 프리미엄도 노려볼 수 있는 이 원효로 4가 지역이 용산 개발에 따라서 가장 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국제업무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그 외에는요, 개발 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 용산 전자상가 주차장 부지에 그 개발이 되는
특급 호텔 약 1,800실 규모의 특급 호텔 건립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원효로 사가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부지가 일산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 남게 되는 부지에 대한 그 개발 계획도 지금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이제 현대자동차 서비스 부지의 개발에 따라 가지고도 1차적으로 또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볼 수 있는 데가 이 원효로 사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의 개발 소식들 저희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지난해 10월에 주택이 완공이 됐습니다. 건물 특징 어떤지 분석 부탁드려요. 예, 그 총 이제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본 매물은 지금 3층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 1층 같은 경우는 피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내부는 지금 풀 옵션 원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1층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분들이 거주하시기도 굉장히 안전할 수 있도록 뭐 CCTV라든지 보안문 설치가 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을 갖춘 매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원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4평에서 5평 정도의 전용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약 7평 정도의 넓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임대 놓기에도 굉장히 좀 편안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사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나눠가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 될지 실제 투자 금액은 어떻습니까? 예, 매매가는 지금 1억 4,700만 원이고요. 월세를 놓으셨을 시에는 그 은행 융자 약 8천만 원 정도를 이용하셔서 그 한 1,050만 원 정도의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 한 실투자금 약 5,700만 원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 또한 그 월세가 좀 싫고 좀 이렇게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로 놓으셨을 시에도 약 9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이 약 5,700만 원 정도의 그 용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소액인 투자 금액으로 그 용산 지역에서 한강 조망을 누려볼 수 있고 국제 업무단지 사업지의 수혜를 가장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용산 지역의 핵심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 원효로 사가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심 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원효로 사가 매물 정보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자, 이 매물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다음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의 다음 매물 정보도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 상가주택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 4분 거리예요. 준공연도 1986년도였고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입니다. 매매 금액은 6억 7천만 원, 보증금 1억 6,2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억 6,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 3구역으로 왔습니다. 최근 상가 관련한 정보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신데요. 이번 정보는 어떤 포인트 있나요? 우선은 입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6호선 이태원역이 도보 4분, 그러니까 이태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리에서 도보 4분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거리는요, 이슬람 사원 거리라고 해서 예전에는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요, 기존의 그 한남 뉴타운 내 기존 그 지가와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었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도 시세가 3천만 원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은 2,600만 원대에 나온 굉장히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상가 또는 이게 상가와 주택을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권리가액 순서에 따라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상가 또는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분양 신청이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4평을 분양 신청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액이 약 7억 5천만 원이 예상되는데요. 본 매물은 약 5천만 원 정도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이 굉장히 높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가 또는 주택이 분양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교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환경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뭐 어디서든 평가 금액을 잘 받을 때 입지가 중요한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역 내 자체가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본 매물은 더 입지가 좋은 곳에, 그러니까 더 좋은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호선과 중앙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이
그 2019년 그러니까 이 한남 뉴타운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 2019년 말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2019년 말에 예상 그 완료가 되었을 시에는요. 신분당선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중심 상업 지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또 크게 되고요.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아무래도 한남 뉴타운 1구역에서 5구역 중에 가장 뭐랄까요? 큰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그 큰 메리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뭐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요. 또한 옆에 민족공원이 또 조성될 예정이고 남산공원과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자연환경도 굉장히 뛰어나서 앞으로 입주 후에 분양 가격을 뛰어넘어서 아마 13억 원대를 예상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4평대의 경우요. 네. 일단 분양으로 향해 달려가려면요. 그 과정 속에서 좀 험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 개발 진행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재건축 시장에서 많은 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한남 뉴타운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요. 이미 2012년 9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또한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2014년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시공사 선정을 지나서 2016년에는 관리 처분을 받고요. 2019년에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가주택 건물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랑요. 가격까지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1986년에 지어졌는데요. 1층은 상가고요. 2층은 주택입니다. 자, 대지 평수가 25평이 약간 넘는데요. 자,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요. 25평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건평이 요즘 말하는 그 건평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냥 그 땅 그 자체로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1,070만 원 상가가 지금 보증금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1층 안에 또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에 보증금 4,500 전세가 들어있고요. 또 위층에는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네. 총 보증 금액이 1억 6,200만 원에 월 7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출을 이용하면요. 월세를 받아서 대출에 모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부담금이 굉장히 적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예상 권리가액은 분양 시에 어느 정도로 측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예상 조합원 평가 봤을 때는 지금 예상 분양가가 조합원 예상 분양가가 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권리가액이 약 7억 5천만 원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5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 매물이고요. 자, 권리가액에 따라서 상가 또는 아파트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소형 아파트를 신청하시고 25평 정도를 신청하시고 남은 돈으로 상가를 더 하나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더 내게 되겠죠. 그러면 상가도 두 가지 다 받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려는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남 뉴타운 3구역 상가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는요.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무턱대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이제 달라지셔야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